안녕하세요, 낭만볼러입니다. 자, 오늘은 크랭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볼링을 시작할 때 크랭커가 이제 제일 어려운 고급 기술 정도로 인식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뭐 레슨 없이 맨 땅에서 이뤄내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낭만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크랭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화려한 RPM 그리고 시원한 핀 액션의 매력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레슨 없이 해보려고 유튜브에 여러 강의 영상들을 찾아다니면서 혼자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 대부분 강의 내용들이 좀 두루뭉술한 내용이 줄을 이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그때 느끼기엔 두루뭉술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뭐 틀린 말은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르치기 편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사람이 편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크랭커를 하려면 먼저 크랭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크랭크는 회전 운동과 왕복 운동을 변환해주는 기계적 장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떤 장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쪽에 잘 만들어진 크랭크 모델이 있습니다. 제일 큰 톱니바퀴의 회전축을 어깨, 톱니바퀴 위에서 돌아다니는 이 길게 삐져나와 있는 막대기, 여기에 달려있는 요 관절을 팔꿈치, 그리고 저 밑에 달려있는 부분을 손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깨가 아래로 회전을 하기 시작할 때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목이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전 운동을 수직 왕복 운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 크랭크입니다. 볼링은 회전 운동을 활용하는 스포츠인데 여기서 수직 운동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수직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이 수직 운동에서 발생하는 힘을 커핑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RPM을 내려면 커핑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커핑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스타일을 분류합니다. 어드레스 준비 과정에서부터 손목에 로테이션 및 커핑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치는 스트로커, 다운스윙 과정에서 손목을 비틀어서 커핑이랑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스트위너, 그리고 다운스윙 과정에서 크랭크를 이용해서 손목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크랭커. 그렇다면 이 크랭크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활용해야 원하는 만큼의 커핑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 팔로 크랭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랭크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라면 크랭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면서 손목을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을 스윙 방향 그대로 진행하면서 팔꿈치를 펴면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힘을 이용해서 커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공을 쥔 상태로 살짝 들어주면 크랭크를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빠르게 펴면서 손목을 밑으로 넣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손목에는 하나도 힘을 쓰지 않고 커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팔꿈치를 펴면서 손목을 접는 행동이 두 개의 관절을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의 동작이라 처음에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평소에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굴곡시켰을 때 손등 쪽 손목이 나오는데요. 이 부위로 아래쪽을 찌른다 혹은 스트레이트를 뻗는다 하는 등의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투구하는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슬로우 모션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운스윙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먼저 굽혀줘서 크랭크를 만듭니다. 굽힌 팔꿈치를 빠르게 펴면 자연스럽게 손목은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 손목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커핑을 하게 되면 스윙을 하면서도 많은 양의 커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아까 보셨던 크랭크 모델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의 공통점을 보셨나요? EJ 태킷 선수 같이 유명한 선수의 슬로우 모션도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함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꿈치를 펴는 타이밍을 다르게 해서 릴리즈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구속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랭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커들은 어깨 회전만을 사용하고 트레이너는 손목을 비틀어주지만 팔꿈치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크랭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펴야 하고 팔꿈치를 펴기에 앞서 당연히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이 필요하겠죠. 제가 처음 크랭커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방법이라 상대적으로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백스윙의 정점에서 어깨를 회전축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합니다. 이제 팔꿈치를 굽혀서 크랭크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크랭크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깨 회전을 잠시 멈추는 방식입니다. 공을 가지고 회전하던 어깨를 잠시 멈추면 공이 움직이던 관성과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구부러지게 되겠죠. 이렇게 구부러진 팔꿈치를 강하게 펴면서 손목을 아래로 떨어뜨려주면 엄청나게 많이 커핑된 이런 손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저처럼 빈손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충분히 몸에 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부터 공을 들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시면서 팔꿈치 사용에 익숙해지셨다면 그때부터 로테이션을 해봐도 되고 손목에 텐션을 줘볼 수도 있고 코킹을 줘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두 가지씩 추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스탑 앤 고 방식이라고 편의상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앤 고 방식은 결국엔 어깨에서 스윙을 한번 멈췄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윗장도 못 쓰고 패턴에 따라서는 아예 설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구속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멈추지 않는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운스윙 과정에서 어깨 스윙을 멈추지 않고 이두박근을 사용해서 팔꿈치를 가져오면서 나머지 크랭크 동작은 동일하게 스윙을 해줍니다. 이 방식을 편의상 논스톱 방식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스톱 방식을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구속이 붙었고 좀 정상적인 자리에서 칠 수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치는 영상들과 함께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 크랭크 연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음 크랭커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스윙을 진행하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회전축인 어깨 쪽으로 당겨오면서 팔꿈치 각도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스윙하는 방향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스윙 방향이 반대로 어깨를 움직이게 하면서 리듬 타이밍 밸런스를 모두 무너뜨리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아주 좋지 않은 자세인데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의할 점으로는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펴는 것인데요. 빠르고 강하게 팔꿈치를 펴려고 하다 보니 종종 본인의 최대 가동 범위를 넘어서 힘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신전되는 방향으로 힘을 쓰며 연습을 하다 보면 팔꿈치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최대 가동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이 최대 가동 범위에서 한 95%, 이 정도까지만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지금 보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크랭커는 손목에 부담이 덜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크랭커 연습을 하고 있는 볼린 여러분들에게 흔히들 할 수 있는 말이 그러다 손목 다친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손목에 오히려 부담이 가는 자세는 스트로커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꿈치에 부상은 입을 수 있어도 손목에는 비교적 부상 위험이 덜한 메커니즘입니다. 높은 RPM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타라데를 희망하지만 스트로커로는 커핑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 볼링으로 내 몸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크랭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구속에 대한 내용과 로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따로 다뤄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대댓글로 대답을 해드리거나 다른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제가 혼자 연습하면서 느끼면서 겪었던 것들 위주로 작성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느낌에 대한 설명이나 두루뭉술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